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옵션 연기일을 맞았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후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 반전한 뒤에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 보이는 모습이고요. 한편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대응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 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죠.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날인데 어제 재보궐선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진양산업 17% 마이너스, 진양화학 14% 마이너스, 진양폴리 12.57% 마이너스. 제가 이 정치 테마주들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재료 소멸로 인해서 흔들림이 원래 심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동방과 같이 결국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실전 매매 정수 보신 분들은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리 오늘 같은 날에서 물리지 않았겠죠. 이미 어저께 그저께 해서 다 정리를 했을 거라 믿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흔들리지만 그럼 정치 테마주가 끝났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치 테마주를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고 과거에서도 뭐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중간에 탈퇴한다라든지 말실수를 잘못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서 종목들이 급락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의 얘기했다가 그 종목이 마이너스 60%, 70% 과거의 김무성 관련주처럼 마이너스 70%, 80% 내지는 상장 폐지 이런 거를 또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언제 하냐면요. 정말 할 거 없을 때. 시장에 주도주도 없고 시장도 하락장이거나 박스권장이 너무 재미없고 주도주가 없을 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치 테마주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서는 정치 테마주를 권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순환매주도 있고 이런 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치 테마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정치 테마주를 하지 말라 그랬지 같이 엮여있는 IT 부품주, 같이 엮여있는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엮여있는, 정치 테마주 엮여있는 탄소 배출권, 정치 테마 엮여져 있는 IT 부품주, 정치 테마 엮여있는 건설주. 이런 거는 정치 테마주는 그냥 덤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건설주, 이런 쪽과 하면 돼요. 그래서 부품주도 그렇고 건설 섹터도 마찬가지고 뭐 중소형주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인물주 누구 엮여 있는 게 있을 겁니다만 그거 상관하지 말고 건설 섹터들은 지금 재건축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누가 되든 간에 뭐 오세훈 후보가 지금 됐긴 했지만 당선자가 나왔긴 했지만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 건축에 대한 얘기들은 나올 수가 있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벽산이라든지 KCC라든지 페인트 관련주들 있죠. 얘네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리모델링 관련주도 벽산, KCC, 리모델링 관련주 먼저 움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샘이라든지 이런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 먼저 움직여주고 있고 삼합 페인트부터 해서 페인트 관련주들, 뭐 조광 페인트, 삼합 페인트 최근에 해서 계속 먼저 이런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니까 이쪽부터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 그래서 저는 건설주들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철강주들이 강하고요. 오늘도 보면 현대건설도 강하죠.
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현대건설 강하죠, 대우건설 강하죠, 강하죠. 철강주도 강합니다. 현대제철도 강하고 세아베스틸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제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아직 철강주 죽지 않았다. 죽은 거 아니다. 죽을 수가 없다. 주도주로서 과거에서는 IT라든지 뭐 제약주라든지 그런 쪽들이 과거에 한 2, 3년 동안에서는 이쪽들이 이제 그 주도주로서 2차 전지도 제약 IT니까 이쪽이 주도주로서 계속 군림하면서 움직였지만 이게 업종이 조금씩 바뀌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빠졌던 그 업종들이 다시 살아나면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10년 동안, 15년 동안 지금 그동안 빠졌던 종목이라서 먹을 게 많아요. 마치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과거 SK하이닉스 2016년도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를 28,000원대인가 28,000원대. 2015년도 6년도구나. 2016년도 여기 28,000원대 있죠? 딴 데도 아니고 바로 이 실전 매매 종수. 그때는 이제 1기, 지금은 2기고요. 제가 타방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중간에. 그래서 이때 2016년도에서 얘가 대바닥이고 하이닉스가 크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가 28,000원대 바로 하이닉스를 요 자리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게 차트가 뭐 이렇게 안 싸 보이는데 싼 거 맞아. 28,000원,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빠져있던 업종들이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업종이 바뀌게 되면 철강주들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고 끝날 흐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작전주도 아니고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면서 5년에서 10년 사이클, 5년에서 10년 사이클 하면 4년에서 8년 사이클을 두면서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뭐 2년마다 한 번씩 조정은 받아요. 싹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싹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러면서 10년 동안 다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차트들을 가지고 있는 철강주들. 그래서 철강주들 최근에서 바닥에서 작년부터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제가 현대제철, 포스코,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동국제강, 풍산까지 다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철강주들 여전히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주들 그리고 건설주들이 이슈에 맞춰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정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할 겁니다. 정고점 돌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건설주 섹터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옵션 만긴 날인데요. 급등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합성 포션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급등을 바라지를 않아요.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얘네들은 수익을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옵션 만긴 날을 딱 오늘을 위해서 선물과 옵션과 이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건드려 놨겠죠.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 외국인들은 제일 재미없고요. 급등이 나오면 기가 외국인들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계속 얘들은 청산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좋은 건 개인 투자자들만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딱 요 정도에서 멈춰지거나 밀리게 되면은 3,000 아까 전에 제가 구해는 놨는데 하여튼 여기 60에서는 깨지 않을 거예요. 3,080 많이 봤자 3,080선이고 만약에 3,080선 밀리잖아요. 그럴 리는 뭐 크지 않지만 밀린다 그래서 더 빠지는 게 아니고 내일 다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밀린다고 지금 겁낼 게 아니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어제 말씀드렸던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있죠? 이런 것도 사셔야 돼요. 철강주도 사야 되는데 조선주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사야 되는데 은행주 사야 되는데 많이 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사는 겁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 많이 떠있는 2차 전지를 공략을 하느니 철강주가 낫고 조선주가 낫고 증권주가 낫고 그렇죠? 건설주가 낫고 차라리 이쪽이 낫다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이 경기 민감주 어제는 트로이카 얘기했었는데 경기 민감주 움직이고 트로이카 건설 은행 증권까지 다 움직이게 되면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경기가 살아나면 지금 해외에서는 뭐 영화관 이제 개봉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사람들 이제 축구 경기 보게 할까 말까 이런 논의가 이제 올 여름 되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소비주들이 좀 풀리겠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먼저 움직이고 경기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는 소비주들, 음식업종, 뭐 유통, 백화점, 뭐 카지노, 뭐 항공, 뭐 여행
이런 쪽들 갖고 소비주들로 해가지고 올 뭐 3분기 내에서는 3분기 전, 그러니까 3, 6, 9니까 9월달 전에서는 소비주가 살아날 겁니다. 소비주가 3분기에서 4분기에서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맵을 좀 잡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먼저예요. 왜냐면 그쪽에 굵직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쪽 오늘 흐름들 굉장히 좋다는 거 오늘 좋네요. 어쨌든 세아베스텔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뇌동매매 조심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럴 거 알고 여러분들 공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빠르면 2주 전에 흔들리고요. 늦어도 하루 이틀 전에서는 다 정리를 해주는 게 정치 테마주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세훈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물려있는 분들, 내가 왜 물렸지? 실전 매매 정수를 일주일치를 딱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한번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과 재보궐선거 이슈에 관한 오늘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좋은 흐름 보여주는 업종들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 종목 중에서 삼성물산이 4.4%의 수익률 내고 있네요. 목표를 달성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주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1.7%의 수익률 하루 만에 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68%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GS건설, 건설주가 한 번 더 올라왔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표적 종목은 GS건설인데요. 참 이게 좀 아쉬워요. 아까 전에는 가격대가 근처에서 들어왔을 뻔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벌써 올라가 버렸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건설주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정도로 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시가총액들이 다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서 올린 거는 아니에요. 흐름입니다. 업황의 흐름인 거고 추세의 흐름인 건데, 제가 좀 이따가 정배열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박스권장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서 왜 정배열 종목이 안전하고 좋은지, 정배열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해도 정배열 하면 나오죠. 근데 그 정배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설명해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좋은 얘기를 살짝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깨우치면 됩니다. 어쨌든 정배열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현대건설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건설 거의 아까까지가 이제 1.7% 수익이었지만 지금 더 올라가서 아마 3% 수익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고점 돌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룰로 따지게 되면 3% 수익을 달성을 했을 것 같은데, 달성을 됐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없으면 다 팔고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팔고 나오면은 더 이상 깨질 일은 없죠. 왜? 청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먹고 챙기면 장땡인 사람들은 그냥 딱 냅두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욕심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건설주들이 지금 이제 좋아지려고 벌써 리모델링 관련주들, 시멘트 관련주들, 지금 재건축 관련주들 뭐 이렇게 싹 해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건설주들도 지금 종고점을 돌파를 해서 추세대로 한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뭐 5만 원, 더 세게 나면 5만 5천 원, 정말로 세게 움직이면 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목표치는 열려 있어요. 큰 N자형 목표치. 요게 N자형 목표치인데요. 이렇게 N자형 목표치가 6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 6만 원을 뭐 얘네들이 뭐 쉬지도 않고 뭐 일주일 만에 올라가면 얘네들 급등주죠. 얘네들은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요까지 올라가는데 몇 개월 걸렸냐면요. 9월 달서부터 해서 1월 달까지 갔으니까 11, 그러니까 9, 10, 11, 12, 1, 5 걸렸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6만 원 정도는 달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5일 만에 6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거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흔들리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건설이 됐든 뭐가 됐든 얘네들은 이제 대선 이슈도 있을 거고요. 내년 3월 달 대선 이슈도 있고 내년 6월 달 지방선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정치 공약도 뻔하지 않습니까? 늘 정치 공약에서
을 위해서 혹은 어느 도를 위해서 어느 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뭐 건축에 대한 얘기지, 뭐 재건축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뭐 늘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뭐 그게 여러분들이 뭐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러진 않잖아요. 지켜지든지 말든지 간에 건설주들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오히려 저는 뭐라고요? 오히려 지방선거가 됐든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가 됐든 당선이 되면 관련주들은 싹 다 빠집니다. 그 전까지만 기대감에 그냥 다들 그냥 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력들도 들어가고 기대감에 막 올라갔다가 이제 뒤늦게 정말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됐으니까 이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급등하겠네?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 물량 다른데 세력들은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량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네들 물량 다 가져가라고 다 주죠.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물량 다 줍니다. 너네들 다 먹으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됩니다.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되는 거 나중에 이슈가 빵 하고 터지게 되면 그때서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소멸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건설주들은 해외 수출량들도 지금 장고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우리나라만 움직일 게 아니고 뭐 중동, 미국, 유럽 모두 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려던 뭐 재건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지금 꾹 눌러놨다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어쨌든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뿌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걸 뿌리면은 그 건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또 월급이 또 지급이 될 거고 그러면은 거기 또 종사자들 또 돈을 벌면 또 소비에 또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기 위해서 인프라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풀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가서 또 일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뭐 대충 따져봐도 바닥에 있으면 저는 이제 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바닥에 있으면 무슨 이슈를 갖다 붙이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건설주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주들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만큼 있는데 나머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어디로 가 있다? 이미 신고점으로 가 있다. 이미 여기를 돌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도 9만 원 정도 올라오면 저는 비싸다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남들과 똑같이 올라왔다 얘기할 겁니다. 9만 원 올라오면. 그럼 9만 원 올라오면 지금에서 100%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남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9만 원 올라가면. 만약에 현대건설 20만 원 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좀 많이 올라갔다. 이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20만 원이 아니고 지금 4만 원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서브프라임 맞고 두드러 맞을 때 이때보다도 지금 가격이 쌉니다. 그렇죠? 201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건설 경기 안 좋다라는 얘기로 완전히 빠졌었고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죽을 애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애들만의 살아남은 자의 파티가 됐던 건데 건설주들이 그 주도주로 자리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뭐가 움직였습니까? 제약주 움직였죠. 2017년도 제약주 움직이느라 주도주의 힘을 뺏겼고 그 다음에서도 뭐 2차 전지라든지 IT 섹터를 움직인다라든지 뭐 딴 쪽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찬밥 심세가 되면서 그동안 빠졌던 건데 이 정도 빠졌으면 그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건설주의 큰 시세들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이 경기 회복되는 게 뭐 1년 회복되다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죠? 그러면 1년, 2년, 3년 계속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 회복의 중심에서 철강주 당연히 철강주가 중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건설에도 철강이 들어가고 배 만드는 데도 철강이 들어가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철강이 들어가고 그래서 철강주가 중심이 되면서 철강주의 그 따라가는 것을 건설주가 따라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그 정배열 패턴의 GS건설과 똑같은 패턴인 건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애들이 은근슬쩍 올라가거든요. 안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추에서 현대건설이 망할 이유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현대건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익 실현 조금 하고 나머지들은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금 잘 움직이네요. 자, 대우건설도 잘 움직이고 있고 모든 건설주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딱 현대건설만 움직이고 GS건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머지 건설주들도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동국제강 이거 철강 섹터인데 미쳤죠. 얘. 완전히 작전주처럼 움직이는데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강하게 틀게 되면 그러니까 건설주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세아베스틸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이쯤에 추천해드리고 나서 아마 지금 수익률 한 70% 됐을까요? 제가 이제 계산을 안 해봤는데 맨날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는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때 저번에 한 40%인가 때에서 수익 계산하고 말았는데 아마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70%대, 바닥에 사신 분들은 부럽죠. 100%대에 이제 근접하게 됐네요. 이제 90%대 올라와 있는데 바닥에서는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대형주들도 가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중형주, 대형주들 가면 간다라는 거. 근데 철강 섹터가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건설주하고 증권주가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주하고 증권주.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소비주라 그랬죠. 아주 귀에 여러분들 피가 나도록 얘기할 겁니다. 건설주, 증권주, 소비주들이 저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IT 부품주는 뭡니까? 걔는 주도주 섹터들인데 반도체 쇼티지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지수가 만약에 튀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IT주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은 빠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IT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OLED 장비주가 제일 바닥에 있고 만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HB 테크놀로지 줬던 거였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제는 신규 매수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월봉상으로 이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21,000원대에서 21,000원대인가 21,050원인가 22,000원인가 하여튼 2,400원인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것도. 결국은 바닥주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T 부품주도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건설, 철강, 증권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주들은 아직 발동은 안 걸렸는데 소비주들은 제가 움직일 때 양봉 나올 때 좋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소비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 그 해외에서 영화관이 개봉이 되고 축구 경기를 모여서 다들 보는 유럽에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종목들이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GS건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얘기해봤자 이거는 지금 가격대가 지금 좀 부담이 돼요. 아침에서는 이게 분명히 쌌거든요. 아침에서는 42,500원 이하로 뚝 떨어질 때 이걸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GS건설 지금 매수 가격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낸 가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제가 42,500원 정도에서 42,000원이나 뭐 이 정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42,000원대는 안 내려왔고 수정을 해도 이거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수가 될 수가 없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어제 샀었던 현대건설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죠. 현대산업개발도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저께 이게 2%인가 빠졌는데 전문가님 HDC 현대산업개발 쭉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2%가 쭉 빠지는 거면 10% 빠지는 건 뭡니까? 20% 빠지는 건 뭐죠? 그렇죠? 쭉 빠진다라는 뜻은 10% 정도 빠졌을 때 쭉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0%에서 그러니까 20% 이상 빠졌을 때 하루 만에 하루입니다. 한 달 동안 빠지는 거 말고요. 하루 만에 10% 빠질 때를 쭉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루 만에 20% 빠졌을 때를 폭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2% 빠지는 거냐? 요거 그냥 눌린 거네. 그냥 조금 내려왔네. 뭐 눌린 목이네. 조정받았네. 사야겠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때에서 오히려 빠질 때 공략했던 사람들은 얘도 따라가겠죠. 왜 따라가겠습니까? 다 하니까. 그렇죠? 현대건설이 이제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고 대우건설은 이미 돌파를 했고 GS건설도 여기를 돌파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GS건설을 43,000원이나 2,500원에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매수 가격은 42,500원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내일이라도 조정받으면 사시라고. 아마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안 들어와야 HDC 현대산업개발도 바로 올라가고 현대건설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건설주들 제가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건설주들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얘기할 종목 섹터들은 건설 섹터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죠. 그쪽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할 거냐면 지금 페인트 관련주들부터 해갖고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있죠. 지금은 건설주들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얘네들도 지금 애매하게 불안하게 움직였었는데 건설주들이 이렇게 동국제강처럼 이렇게 개념 없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시멘트 관련주들 폭등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페인트 관련주들 폭등 나올 거고요.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또 순환매로 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분명히 다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제 공개 방송을 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회원들하고 이제 했던 얘기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건설주들이 어떻게 되면 철강주처럼 현대제철, 동국제약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정권 좀 돌파하면 저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중소형 건설주들이 아주 난리를 칠 거예요. 난리 부르스를 칠 건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잡아올 건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좀 하시라고. 그래서 GS건설 못 샀다 그래서 오늘 삐지실 필요 없다. 왜? 저쪽들이 넘어가게 되면 리모델링 관련주, 그다음에 페인트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 시멘트 없어서 난리라 그러죠. 시멘트 관련주, 거기에다가 재건축 관련주들, 그래서 중소형 건축 관련주들도 건설사 관련주들도 올해 내에서는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는 됐다라는 거 미리 얘기했으니까 아직 안 움직였어요. 중소형 건설사들 그러니까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잘 째려보고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적 종목 GS건설까지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정배열 패턴을 보이는 GS건설 만나봤고요. 가격은 42,000원까지 들어오면 매수해보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요즘 주 최근 들어서 많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원래 GS건설 그 차트 설명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했거든요. 내일 공개 방송하게 되면 내일 왜 정배열이 왜 중요하고 왜 정배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내일 공개 방송 때 얘기할 테니까요.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얘기를 안 한 건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그럼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저기 자. 있잖아요. 네. 네, 2개월 전에 그 이마트 사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해가지고, 네, 상담 받으셨어요? 이원택? 예, 그래가지고 좋은 그 교육을 받아갖고, 거기서는 손해를 안 보고 나오는데 지금 삼성전자 사갖고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아, 삼성전자 또 사셨어요? 잠깐만, 네. 기존에 상담 받을 게 뭐라고요? 이마트 사갖고 고생할 때. 이마트. 네, 사갖고 고생할 이마트. 때. 제가 이마트 상담 한 2번, 3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셨군요. 예, 고마워서 또 힘 좀 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000원에 100%에. 85,000원에 100%, 89,000원에. 89,000원, 89,000원에 100%. 제가 네. 삼성전자는 그 가격에서는 공략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삼성전자 89,000원에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아마 타격이 좀 크신 것 같은데 네. 복구는 가능합니다.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대신에 올라오면 이거 재미가 떨어져요. 예. 재미가 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주춤주춤거리거나 조정을 받으면서 근데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얘는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고 SK케미칼을 건드렸다면 마이너스 44% 깨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건드렸다는 건 천만다행. 그러니까 네. 대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제 대장 아닌 이제 그 쫄병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애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나마 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횡보만 하다가 이제 반등을 주면은 이제 잘 복구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예. 하반기에서는 소비주 관련주를 반드시 봐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기 민감주로 보시고요. 예,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지금 뭐 100%니까 추가 매수할 돈도 없겠지만 이거 네.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증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예, 예. 아니면은 철강주가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하는 게 이 삼성전자보다는 더 쉽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세요. 9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올라갈 수 언제 있습니다. 시기는 대략 뭐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올라갈지 그것도 미지수고
이거는 시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은. 과거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 흐름처럼 또 올라와 줄지 아니면 저 9만 원 올라가는데 여기도 보면은 한 3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 정도 폭 올라가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릴지 1개월 만에 올라갈지. 근데 어쨌든 갖고 있으면은 9만 원 정도는 다시 가줄 겁니다. 지수가 지금 연말에서 지금 증권사들이 뭐 5% 아니 3,500 정도 본다라는 이제 증권사들 리포터들도 있고 그 이상 보는 데들도 이제 나올 건데 네. 그러면은 지수 관련주의 삼성전자가 9만 원 가줘야죠. 네. 돌파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길게 보더라도 뭐 연말까지는 9만 원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안에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팔고 건설, 증권, 뭐 철강 이런 쪽들로 공략을 해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떤 거요? 인피니트?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피니트. 7,705원에 네, 10%에. 비중은 10%시고요. 예, 자, 이 헬스케어 매도 관련 지금 쪽은- 올라오는데 매도 타이밍 때문에. 아, 매도 타이밍 때문에요? 예, 이게 이제 계속 횡보만 해요. 지금 박스권이 예.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이거를 장기적으로 버티면은 8,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 그래서 올 연말까지 본다라 그러면은 뭐 9,000원도 도달할 수 있는 차트를 좋게 갖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라는 놈이 이게 실려야 이게 당장 빨리 올라갈 텐데 이게 네. 없으니까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예, 주식을 공략할 때에서 빠른 수익을 내려면 이 거래량이 최근에 있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네. 거래량들이 없죠.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쭉 이렇게 횡보하는. 예,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고 길게 봤을 때서는 그냥 갖고 가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세아베스티를 작년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들이 여기 실리기 시작하죠. 네. 이전에 거래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계속 들어와서 땡긴다는 얘기예요. 계속 사서.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힘이 실린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게 되면 움직이는 흐름. 동국제강도 뭐 보나만 하죠. 뭐 동국제강도 지금 엄청나게 움직여주는데 이전에는 거래량이 봐봐요. 거의 뭐 이렇게 말라 있다가 거래 한 번 네. 실리고 말랐다가 여기 거래 실리고 거래가 네. 이렇게 실리니까 그러니까 이때보다 거래량들이 20배 정도 실렸을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20배거든요. 10배에서 20배 정도가 실려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네. 빌딩들이 서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이제 월봉으로 보면 더 쉽게 나옵니다. 거래가 이렇게 실려 여기 없잖아요. 월봉으로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실려야 되는데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거래가 완전 말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면 네. 오늘 매도를 해가지고 차라리 아니요, 건설, 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향으로 하면 마음이 급하면 제가 진다 그랬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빠른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종목은 천천히 나중에 크게 갈 건데 나중에 네. 9,000원, 10,000원 갈 건데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 종목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힘드신 거지.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인정을 하고 나는 이거 뭐 언젠가 갈 거니까 천천히 가야지. 그러면은 편안하게 가면서 어차피 급락이 안 나와요, 이런 애들은. 급락도 안 나올 거니까. 가져가면은 이제 나중에 수익으로 바뀔 텐데 대신에 지금 당장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면서 단기로 하더라도 그래도 8,000원 근처, 뭐 7,700원에서 8,000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팔아야 전 억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로 하더라도. 근데 저는 이거를 중장기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쭉 갖고 가시고 만약에 예. 8,000원 쪽에 오면요.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고요. 이거는 팔지 말고 보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코이버요. 코위버. 네네. 코위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1,600원에 11,600원에. 20%에서 5% 손절하고 15%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손절은 잘 하셨어요. 자, 코위버는 무슨 관련주입니까? 통신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인물주하고 엮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좀 낯익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 인물주니까 그건 넘어가고. 자, 차트를 보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통신주들이 다 많이 올라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못 갔어요. 그거에 다른 애들은 막
1000% 간 애들도 있고 2000% 간 애들도 있고 500% 간 애들도 흔한데 얘는 꼴랑 해봤자 바닥에서 보니까 뭐 170% 그래서 많이는 못 갔는데 이게 많이 못 갔다 뿐이지 여기서 많이 갔네요. 많이 갔네요. 근데 최근에 3년 동안에 많이 못 간 건 맞아요. 근데 추세가 여기가 지금 추세가 지금 이탈하고 있거든요. 보자 한번. 여기 저점과 저점을 그으면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위태해요. 그 이 자리가 또 깨지게 되면 얘는 그동안 올라온 게 길고 크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는 9년 동안 빠집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가장 최상의 경우는 아직 통신장비주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슈도 있고 그럼 얘가 반등 나오면서 다시 10,000원대로 회복을 하거나 11,000원대로 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 그건 이제 가장 최선의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위치를 지금 확인했다면 얘가 바닥주가 아니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인식을 했죠. 네. 인식을 했다면 이 저점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더 하세요. 9,000원요? 그렇죠. 9,000원이 깨지면 얘는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면은 뭐 그냥 냅둬도 그냥 대충 알아서 올라갈 텐데 얘는 잘못 냅뒀다가 6,000원 갔다가 7,000원 갔다가 5,000원 갔다가 또 6,000원 갔다가 또 4,000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9,000원이 안 깨지게 되면 다시 얘가 살릴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11,000원, 12,000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은 있지만 9,000원이 깨지면 일단은 8,500원도 깨질 가능성도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를 조금 감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000원까지 반등 노리시면서 보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매일 방송도 잘 보고 아주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건설주 사셨나요? 아니요, 저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사가지고 어유, 진짜요? 아직까지 와. 갖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야,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갖고 있으면 거의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형주 쪽에서는 체감이 오늘로서는 제일 좋네요. 그렇죠? 네네. 네, 제가 철강주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역시 사신 분들이 있으니 좀 다행이긴 한데 예. 지금 시청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고집 꺾으시고요. 건설주 사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저 국제약품인데요. 국제약품. 네. 11,500원에 20%인데요. 네. 아유, 이것 좀 도움 좀 잘 주세요. 또 좋은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자, 국제약품. 자, 지금 제약주들의 힘이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12월 15일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제약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해요. 지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다는 얘기 못 하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네. 제약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손절은 늦었고 버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기 들어가야 돼서 얘가 뭐 줄줄줄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버텼다가 나중에 반등 나와서 뭐 9,000원, 10,000원 정도 오면은 그때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기가 일단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마이너스 지금 37%면은 손실이 작은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가 추가 매수하면 얘가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추가적으로 40%,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40%는 안 빠집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서는 추가적으로 20%더 빠지겠네요. 많이 빠지면. 네. 만약에 이게 4,000원까지 빠지잖아요. 그냥 냅두세요. 냅뒀다가 나중에 현대제철하고 그 동국제강 수익 난 거 있죠? 네. 그때 가서 그걸 팔아서 이걸 들어가면 단가도 낮아지고 그러면은 이게 반등 나오면 뭐 8,000원, 9,000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으세요. 손절하지 말고. 네. 더 빠져도 그냥 인정하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네, 동국제강 현대제철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갖고 가야 돼요. 그냥 갖고 가야 돼요. 네, 지금 더 갖고 가야 돼요. 왜냐면 네. 이게 10년 만에 움직이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증권주 보라고 외쳐서. 뭐라고요? 네. 증권주도 샀어요, 어저께. 아우, 잘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냥 다 믿고 사는 사람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고 제가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철강주가 치고 가든 건설주가 치고 가든 증권주가 치고 가든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흐름들 보니까 철강주가 나오잖아요. 봐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지금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2차 전지가 대장이었다면 이제는 경기민감주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대장까지 1등주까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갖고 있어야죠. 네, 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는 시장 중간 점검 빠르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GS건설 만나봤는데요. 현재 5% 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44,8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시장도 점검을 해보면 거래소에는 개인과 외국인 매수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지수는 장 초반보다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몇 차례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닥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980선 향해 가고 있고 수급은 개인만 사주는 가운데 거래량은 많지 않은 모습이네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건설주 흐름이 좋은데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HDC 현대개발 상승 중인데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건설주 제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좋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분명히 얘기했기를 지금 시장에서 상승세를 잡아주려면 뭔가의 히어로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움직였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라는 걸 드렸죠. 그게 어디라 그랬어요? 철강주라 그랬고 철강주라 그랬어요. 철강주라 그랬고 그 철강주를 따라가는 흐름으로 건설주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고 이유는 기관 외국인들이 맨날 사는데 이거 눈치를 못 채면 그 눈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눈치 없는 사람 막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뒷담화 하잖아요. 왜 그래요? 대놓고 막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우리가 눈치 없다라 그러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건설주 사주죠. 그다음에 사주죠. 조선주도 최근에 들어왔고 오늘도 보면 조선주도 강하고 그다음에 철강주들 무지하게 사고 있고 그럼 뻔하잖아요. 그 얘네들 뻔하게 올라가겠다고 저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쪽을 안 사주고 있고 그래서 답답해서 공개 방송에서 제가 3월 달에서도 3월 거의 말쯤에서도 철강주 그다음에 경기민감주, 철강주, 건설주 이들 잘 봐야 된다. 경기민감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IT 부품주 잘 봐야 된다. 소비주는 결국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지금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건설주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철강주가 강하게 움직여서 따라가는 건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저는 3월 달 장이 이제 4월 달 장에서 풀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뭔가 정고점을 뚫으면서 업종의 대표주들이 선봉장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만 움직였습니까? 오세훈 테마, 오세훈 그 정치 테마,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이것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에이티네 인베스트부터 해서 창투사 관련주 움직이고 걔네들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작아요. 세력들이 요만한 돈, 그 코 묻은 돈 그 먹으려고 걔네들이 그거 들어가갖고 그거 올리겠습니까? 그거 윤석열 테마부터 해갖고 저기 뭐야 정치 테마주도 그거 1000% 올라가 봐라 그래요. 1000% 올라가 봤자 세력들 그거 들어가 봤자 1조도 못 들어가요 그거. 1조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세력들은 100조 뭐 이 정도 뭐 수십조 넣어갖고 뭐 100조까지 좀 그래도 뭐 3조, 4조 뭐 이 정도 넣어서 20%를 먹든 30%를 먹든 그렇게 해서 조 단위로 벌어가려고 그러지 그거 뭐 해봤자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3천억, 5천억도 안 되는 것들 뭐하다 왜냐면 한 종목당 보면 어떤 거는 시가총액 500억짜리고 어떤 거는 1000억짜리고 이거 모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이걸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일부를 샀을 건데 그럼 그 일부 사가지고 그거 올라가봤자 그거 수익 얼마나 나겠습니까? 금액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습니다. 테마주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시장을 믿는다라 그러면 지수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믿지 못하면 당연히 테마주에서 단다치고 노는 건데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정치 테마주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쪽을 매매하는 사람은 그쪽 하면 되는 거지만 큰 금액을 가지고 시장을 믿고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형주 쪽에서 건설주, 철강주 쪽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패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답답하게 지금 딱 묶어놨었던 부분들이 하나 풀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에서도 증권주 움직이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시장에 좋은 흐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시장이 패가 풀리고 있는데 이 흐름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주 HDC 현대산업기업 물어보셨다고요?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방송의 룰이 뭡니까? 3% 수익 나오면 절반은 팔아주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썽이 없어요. 만약에 내일 건설주들 다 10%씩 빠져버리면 전문가님 전 못 팔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제 사무실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회원들과 같이 리딩하고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요. 파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고자 3% 수익 나오면 50%는 팔아주고 나머지는 가져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나빠서 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하거나 그렇게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현금화를 못하고 그냥 계속 물려버리니까. 그래서 수익 날 때 잘 팔아주자. 그래서 수익 날 때 파는 거는 항상 옳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제철도 전고점 돌파를 잘해주고 있고요. 대우건설, GS건설 5%대 아주 강해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 이걸 돌파 매수를 하거든요. 선수들은 원래 대우건설 같은 거 오늘 따라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기법 중인데 이거 시가총액 아주 큰 거 아니죠? 얘는 얘 크네요. 2조 6천억. 건설사 중에서 좀 작은 게 있었는데 하여튼간 중소형 건설사들 이쪽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하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오늘 공개 방송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릴 텐데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 내일 건설주들 제가 한번 쭉 리스트 한번 뽑아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주들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 봐야 된다 그랬고 또 봐야 된다. 페인트 관련주들, 시멘트 관련주들, 재건축 관련주들, 리모델링 관련주들 이제 매매 쪽을 그쪽으로 조금 이제 집중해서 좀 보는 아마 그게 필요할 겁니다. 건설주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한 것 같고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스타트 된 거니까 이제 건설주들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주도주가 철강주, 건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로이카까지는 아닌데 약간 변형된 트로이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트로이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성 장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그 트로이카 이제 세계 주식을 증권, 은행, 그 철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증권은행, 철강, 건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들은 벌써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변형이 돼야죠. 어쨌든 건설까지 껴서 잘 보시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상담 문자입니다. 자, 나노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니까 과거에서는 그래도 IT 부품주다. 뭐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를 봐도 과거에 되게 막 뜨거웠던 막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소강 상태에 있고 움직이질 않죠. 왜냐하면 원래 주식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반대로 갑니다. 돈을 버는 쪽은.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안 보고 있는 최근에서는 해운주들이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보고 있는 뭐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건설주하고 철강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는 나노신소재는 이것도 손실이 좀 났네요. 그러면은 반등 줄 때 한 5% 폭만 손실폭 5% 안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에서 손절을 조금 감행을 하셔가지고 종목 교체도 가능하다. 아니면 그냥 냅둬갖고 35,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케어랩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의 비중은 10%시고 이거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일단 이건 보유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위메이드. 자, 매수 가격은 39,000원, 비중은 20%. 자, 게임주들인데 게임주들도 은근슬쩍 강했고 괜찮아서 지금 눌림목 과정인데 좀 눌림목 주게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비중이 20%면은 이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6만 원에서 좀 약하다 그러면 한 3분의 1 파실 필요가 있고요. 65,000원에서 못 넘어가면 거기서는 절반 이상 좀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가면서 7만 원까지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일단 오늘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은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순환매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업종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강하게 좀 들어와 줬는데요.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건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이니까 내일 공개방송 있을 예정이니까요. 내일 찾아뵙고요. 오늘은 공개방송이 없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